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버틸 순 없다고 휑한 웃음으로 여기는 시네타운 19 헌정방송 시네타운 3구 시작합니다. 나에게 말해봐.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비공식 헌정방송 시네타운 다시 할게.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비공식 헌정방송 시네타운 29 존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원 불멸할 것 같던 시네타운 19이 종방된 지 벌써 한 4-5달이 됐는데요. 시네타운 19이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면서 19의 애청자들 몇 분이 모이셔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방송이니만큼 무슨 실수도 많을 거고 그리고 재미도 없을 텐데 잘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모이신 패널분들 각자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노트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시네타운 19 1화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애청자로 지내왔던 오답노트라고 합니다.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회부터 들었고요. 그냥 돈 벌어서 글 쓰다가 남는 시간에 술 먹는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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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네타운 3구고요. 저는 한 10회, 20회 처음부터 듣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계속 꽤 오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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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호회 갖고 좋다. 네, 저는 톡카방의 진행 요원을 맡고 있는 성kun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동 패스밴더입니다. 목소리 왜 반갑습니다. 왜 깔아요? 왜 이렇게 깔아? 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6명이 모여서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고요. 이 방송이 뭐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네타운 19이라는 방송이 끝난 지가 잠깐 정지가 된 지가 벌써 한 5달 더 지났는데 그동안 10년 넘게 PD님들이 방송을 진행해왔단 말이죠. 어떤 이슈가 있는 시간 빼고는 매주 이렇게 한두 번씩 업로드를 해주시면서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일할 때 설거지할 때 들으면서 보냈었는데 그동안 시네타운 19을 들으면서 어떤 내가 감동을 받았거나 재밌었던 포인트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답노트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일단 저는 영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네타운 19에서 이제 방송한 회차가 있다면 그것을 즐겨 듣는 스타일인데요. 아, 영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네. 방송을 듣는 네네네. 스타일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녹음을 한 회차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최대한 아껴놨다가 제가 나중에 보고 난 뒤에 이제 듣는 타입이라서 그래서 종종 제일 감명 깊었던 에피소드는 딱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영화를 뭐 호불호 없이 웬만해서는 다 보는 스타일이라 그래도 좋았던 거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일 이제 지금 오늘도 할 이야기겠죠. 먼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건축학개론을 시작했었던 때부터 약 100회 전까지 그때가 네네네. 가장 좀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재미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이후로는 초심을 잃었다. 초심을 잃었다기보단 그때의 제 감정이 아무래도 네. 지금 그때는 막 계속 이거를 막 기다리면서 뭐 물론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만 네, 그런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즈음이 오담님 나이가 어떻게 됐었는지 물어봐도 돼요? 그때가 23살? 4살? 이렇게 하면 나이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물어봐도 되냐고. 그럼 정민이 형 어떻게 듣게 됐어요? 19을? 나는 되게 친한 누나가 있는데 그때 2012년 하여튼 그 5, 6월쯤 그때가 시작할 때죠 아마. 네, 시작할 때. 내가 이거 한 회 들어봤는데 네가 좋아할 것 같아.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그린라이트예요? 여자친구가? 그때 여자친구도 아니었고 왜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갑자기 나이 먹고 간호사 한다는 누나. 그럼 정작 그런 난 안 듣고 있어 지금.
원래 소개해준 사람은 네,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듣기 시작해서 나는 내 소감은 나는 맨 마지막에 다시 얘기할게. 내가 얘기하는 소감을 다 똑같이 느낄 것 같아서. 네네. 아니면은 그럼 시네타운 상구님은 어떻게 시네타운 19을 접하게 됐는지. 저는 그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서 찾아봤는데요. 다들 고인물이라. 다들 고인물이어서. 나는 꼼수다라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나서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팟캐스트를 나는 꼼수다만 듣고 있다가 좀 다른 이제 팟캐스트를 찾다가 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 듣기 시작하실 때 나이가 39이라서 39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걸로 합시다. 성kun구님은 뭐 삼구님이 이제 납군수 얘기했지만 저도 납군수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냥 이것저것 듣다가 그냥 우연찮게 그러니까 보게 된 거예요. 뭐 그때 우리 배경이 썸네일이 주황색이었죠. 다 그때도. 그쵸. 그때도 주황색이다 보니까 뭔가 꽂힌 게 있었어요. 내가 주황색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썸네일이 마음에 들어서 들었다가 이거다. 이 아저씨들 왜 이렇게 막 썰 풀고 막 이런 게 너무 재밌으니까 사실 영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아저씨들 얘기하는 거 그 개소리하는 게 소리 듣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승훈 PD가 가끔씩 이제 정치 얘기를 하는데 뭔가 맞으면서도 뭔가 안 맞는 그런 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서 이제 계속 듣게 된 것 같아요. 네, 패스밴더님. 저는 지금도 팟캐스트 헤비 유저고 그때도 헤비 유저였어서 사실 팟캐스트 EJ를 통해서 처음 알게 돼서 처음부터 찾아 들었고요. EJ로 많이 이렇게 네, 많이 그때 붐업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처음에 별 생각 없이 듣다가 영화의 엄청난 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팟캐스트를 들으려고 일단 듣고 나서 이런 영화가 있구나. 그러고 나서 영화를 찾아보고 보고 나니까 재밌네. 그다음에 들었던 에피소드를 또 다시 듣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몇 년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매번 그렇게 열심히 영화를 찾아보고 그러진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영화들 그냥 에피소드를 먼저 듣고 그냥 재밌을 것 같네. 그러면 영화를 찾아보게 되고 보고 나면은 또 다시 들어볼까? 그러면서 또 들었던 영화를 보고 나서 들었던 방송을 다시 들으면은 맞아. 이 형들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소비를 했구나 하면서 그 과정들을 따라가면서 어느새 저도 굉장히 영화에 제법 팬이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19뿐만이 아니라 팟캐스트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듣고 또 뭐 다시 생각나서 또 다시 듣고 그러니까 마치 책처럼 다시 책을 다시 찾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거 방송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 텍스트로서 굉장히 쓸모가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시네타운 19을 우연히 알게 돼서 듣다가 이게 지금 SBS라는 방송사의 PD님들이 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그 먹물들이기 때문에 이 먹물들은 어떻게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든 방송국이라는 곳이 뭐 영화판이랑 뭐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멀지도 않으니까 그런 어떤 산업 현장에 대한 현장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주의 깊게 들었고 팬이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아까 목팬님 말씀하셨던 EJ라든가 낙곰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들어봤으니까 우리 정민님의 소감. 네. 일단 뭐 저는 항상 들으면서 되게 3번 정도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는 보통 업로드가 아마 화요일 날 될 때도 있고 일정하게 어느 때는 목요일 날 되고 어느 때는 금요일 날 되고 그러는데 그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한 퇴근 정도 시간에 계속 내가 팟캐스트를 새로 고침하고 있는 거죠. 그냥 무슨 습관처럼. 맞아요. 그리고 세월호 때랑 그때 이태원 때 섰을 때도
갑자기 또 왜 뿅 방송할 때 약간 무한도전 보는 느낌이었어. 그냥 심심하면 틀어놓고 있는 거야 그냥. 마지막 방송 한다고 그럴 때 그날 혼자서 술을 엄청 먹었던 것 같아. 이제 그냥 내 방에서 듣다가. 참고로 저는 마지막 방송 아직 못 들었어요. 다들 들으셨나요? 저도 아직 못 들었어요. 나는 마지막은 들었어. 안 듣고 있어요 일부러. 손이 안 가서 진짜 아직 진짜 네. 손이 안 못 가요. 듣겠어요. 저는 한 달 정도 있다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무한도전 마지막 회 할 때 다 모여서 마지막에 무한도전 외칠 때 있어. 되게 먹먹했어요 진짜. 근데 그래서 아예 이게 생활 속 BGM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뭐 어디 걸을 때 다른 거 들을 거 없으면 그냥 일단 켜놓고. 근데 나인틴이 이제 뭐 다른 여타 방송들하고 달리 그 마지막을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종료가 돼서 더 애청자들이 되게 아쉬워하고 지금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 대부분 아직도 사실 정주행하면서 그렇게 듣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도 지금 3회차로 듣고 있거든요. 아직도 1인가? 그 문화 쪽 팟캐스트? 아직도 1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끝난데도 1위더라고. 일단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도 에피소드도 많고 하니까 자 그러면 그 10년이 넘는 동안 어떤 자신만의 그렇게 기억이 남는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아무래도 PD님들 방송국 PD님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연예인이라든가 일반인들도 이런 게스트나 방청객들이 많이 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게스트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구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사전에 사실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는 길에 잠깐 생각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게 그 잠재의식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인상 깊은 에피소드는 아니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났던 에피소드가 그 파운더라는 영화였거든요. 파운더. 네. 마이크 키튼이 주연이었고 맥도날드의 그런 창업 스토리였는데 사실 저 오면서 계속 다시 들었어요. 근데 뭐 아주 인상적인 에피소드는 아니었고 뭐 피디님들이 아주 뭐 엄청난 활약을 했던 에피소드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 피디님들 얘기를 듣고 원래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보려고 했던 영화 리스트는 아니었었는데 피디님들 방송을 듣고 그 당시 이제 만나던 친구가 이제 사업을 하던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친구가 되게 좋은 영화 소개해줘서 고맙다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영화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 영화로 제가 좀 더 제가 보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보게 되면서 제 외연이 확장됐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생각나는 건 전혀 아닌데 갑자기 그 영화가 떠올랐어요. 이상하게 오는 길에. 네. 공유해 준다는 그 기쁨인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해 보려고. 오래전 일이라. 잡았지 이제. 네. 성kon구님도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일단 나인틴에서는 아까도 뭐 우리 사담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이승훈 PD를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계속 듣게 됐는데 호란이 나온 편이 있어요. 호란? 네, 보헤미안 랩소디 편이었고 아마 확실하진 않은데 그 이후로 제가 듣는 이 나인틴의 기점이 아예 그냥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즌 1, 2, 3가 지금 진행이 됐고 시즌 1 같은 경우는 PD가 3분, 시즌 2에서는 이제 이승훈 PD가 하차를 하고 뭐 알짱 PD나 다른 아나운서 분들이랑 같이 했었고 이제 시즌 3에서 이제 지금 종영할 때까지 시즌 3로 갔는데 호란이 나옴으로 인해서 엄청 비판 여론이 생겼고 그 이후에 이승훈 PD가 버티다가 하차를 했었던 계기가 된 발단인 것 같아요. 근데 난 좀 아쉬웠던 게 호란이 나왔는데 호란이 그냥 태연스럽게 그냥 그 방송에 뭐 그 개인적인 뭐 사과라든지 뭐 그런 뉘앙스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왔거든요. 이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자숙하는 것 같지가 않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검색을 해봤는데 16년도에 음주운전이 3번째 딱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걸 이제
방송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아마 이승훈 PD 입장에서는 이 정도 자숙했으면 다시 와도 되겠다 싶어서 데려왔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무기한적으로 이제 더 안 좋게 되는 상황이 됐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 에피소드가 좀 기억이 나네요. 이승훈 PD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중에 저울이 기운 현상이 항상 있으니까 약간 아무래도 면접으로 좀 주는 현상이 있으니까. PD라는 직책이 그렇게 연예인들이나 가수분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목동 패스밴더님은 그 100회 특집에 출연을 했었어요. 그죠? 100회 말고 또 출연하시지 않았어요? 두 번인가잖아요. 네. 두 번인가? 156회 맞나요? 저도 모르는 걸. 자, 아무튼 그 100회 특집 뭐 이게 썬더였나? 그때 네. 굉장히 듣기로는 소동과 고무로가 따로 없었다고. 차마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그 작태는 정말 지금 생각만 해도 이거는 진짜 감옥을 안 간 게 천만다행이다. 그냥 누구 하나 잘못을 누구에게 전가할 수 없이 모두가 약간 미쳤었어요. 그때. 성별 상관없이 다들. 제가 거기 안 보이시겠지만 약간 얼굴이 지금 핑크가 되셨어요. 귀도 빨개지시고. 그날을 생각하니까 좋은 기억이 있었나 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귀가 빨개졌는데. 근데 저는 그걸 들어보지를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저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100회를.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들어볼 건데 네, 지금 목패님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뭔가 있었구나. 네. 사실 방송에서 말만 쓱 하고 넘어갔지 상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썬더였나요 그날이? 제가 나간 건 처음인데 그 전에도 그 전에 아마 이렇게 썬더가 한 번 있었던 더 걸로. 짜잘하게 그때 뭐 신촌에서 네. 뭐 이렇게 맞아. 바람산인가 바람산 뭔가. 이런 데서 모이고 몇 번 네네.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좀 크게 그쵸 100회 하는 특집이니까. 거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셨던 분들을 몇 분 이렇게 만나봐도 이렇게 지금 목동 패스밴더님처럼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 말을 아끼시더라고. 말을 못하죠. 아, 궁금하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네. 궁금해 죽겠어 진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좀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답노트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점이냐면 이제 나도 그 영화 봤지 이제 뭐 나인틴 안에서도 영화를 얘기해 주시는 거를 다시 되새겨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하지 못했던 영화들도 이제 다뤄주시니까 그런 편들이 들으면서 올해도 영화 참 잘 봤다. 네,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연말정산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내가 놓쳤던 영화들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또 감명 깊게 봤는데 또 잊고 있었던 그쵸. 영화들 이런 거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PD님 분들이 정리하는 느낌이었다면 나중에는 이제 사연으로 오신 다른 청취자분들이 이제 영화를 이제 얘기해 주실 때 나도 그 영화 봤어 그러면서 이제 공감이 갔던 게 되게 좋았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나인틴이 처음에 그 김은종 PD님, 이재익 PD님 그리고 이승훈 PD님 세 분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멤버가 이렇게 체인지가 돼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방송이 좀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이 팟캐스트를 기획하고 그러니까 단연간 이끌어왔던 세 PD님 중에 그래도 개인적으로 호감이 가는 PD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재익 PD님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김은종 PD님하고 목소리를 좀 헷갈리긴 했는데 이재익 PD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게 되게 상대방을 위한 이런 배려 같은 것도 많이 느껴지면서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유머나 위트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어떤 이런 방송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상구님은 뭐 저는 훈종 PD가 아니고 승훈 PD님이 네. 되게 뜨거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그 마음을 그분이 이렇게
그 뜨거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되게 통쾌할 때도 많았고 대변해주는 역할을 네네네. 해서 그래서 공감도 많이 됐었던 것 같고 뭐 때로는 좀 거칠고 네 하셨던 것 같지만 또 이제 중간에 또 하차하셔서 더 그리운 마음도 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11년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JP나 훈종 PD님 또 승훈 PD님 다 약간 옆집에서 한 10년 넘게 같이 자라온 오빠들 같아가지고 저는 세 분 다 너무 좋아요.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아, 세명 중에 한 명인데 네. 세분 다 훈훈하게. 이거 PD님도 안 들어. 뭐 들을 수도 있죠. 들을 수도 있을까? 세 분 다 좋습니다. 석훈군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승훈 PD가 가장 탑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적도 많았고 아군도 많았고 그리고 이승훈 PD가 있음으로써 이 나인틴 자체가 확 올라왔었던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시너지가 됐으니까 끌어올라왔었던 거지. 그러지 않고 그냥 진짜 무난하게 갔었으면 여타 그냥 영화 팟캐스트 정도 급으로 해서 그냥 끝났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정민 형은 나는 뭐 다 아시다시피 잭디인데 물론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되게 인생을 다시 살면 잭디처럼 이서진과 잭디 딱 둘. 근데 그것도 그건데요.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다들 말 엄청 짓궂어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은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엄청 배려하는 게 느껴져 말이야. 저렇게 사람을 대하고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은 되게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내 인생 목표가 재밌게 살자니까. 저렇게 살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귀감 같은 사람이긴 해요. 근데 내가 못 따라서고 돈 때문에. 오담노트님은 저도 새 PD님들 다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이승훈 PD님이 이제 하차하고 이제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뒤에 들어온 이제 없다 세 분님들도 충분히 재밌게 만들어 주셨다. 네, 그분들 아니었으면 지금까지도 아마 오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시점이 의외로 이제 좀 많이 달랐던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계셨던 PD님 분들과 그래서 그거 비교하면서 듣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이렇게 초반 그 에피소드를 듣다 보면은 이게 일단은 같은 직장 동료끼리기 때문에 그냥 그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청취자들은 쉽게 공감하기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해서 약간 좀 이렇게 날아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치면은 나중에는 오히려 그 영화 쪽에 많이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확 다가왔던 것 같아요. 목동 패스베이더님은 누구 세 분 PD님 중에서 그래도 가장 훈종이 형을 아무도 안 고르셔갖고 저도 사실 이승훈 PD 쪽인데 저는 워낙에 정치 팟캐스트만 듣던 사람이었어서 승훈 형 얘기가 잘 맞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도 겹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근데 훈종이 형이 참 훌륭한 분이죠. 저는 김은종 PD님이 본부장도 되고 언젠가는 SBS 사장님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가능성이 있죠. 예, 훈종 형이 등치도 크고 예, 책도 베스트셀러 계속 쓰시고 예, 그래서 나중에 정말 훌륭한 작가와 훌륭한 대표님이 되시지 않을까. 뭐 라인을 타는 거예요 지금 벌써. 네. 근데 대표님이 되시는 그 시점과 우리 나인틴 시즌 2가 되는 시점이 어떤 게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은 드세요? 같이 올 건데 그러면 김종필 빠질 것 같아 거기서. 네, 그럴 것 같아요. 대표님 빠져야지 거기 네, 솔직히. 네. 이미 본부장 정도 되면 사실 못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 하기는 네. 좀 힘들 네. 것 같고 말을 하는데 확 자유도가 떨어지니까. 사기꾼 이미지로 어떻게 임원이 됩니까? 네, 아무튼 저희가 시네타운 19 애청자로서 지금까지 그 11년 동안 피디님들 그리고 업다님들이 이렇게 방송해 주신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복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오늘 방송 상징적인 의미로서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를 선택했어요. 우리가 사전에 선택을 하고 미리 한 번씩 보고 오고 그리고 그 시네타운 19 제 1화였던 건축학 개론편까지 다 듣고
오셨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PD님들이 방송하셨던 시네타운 19 1화 건축학 개로편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이라든가 어떤 뭐 몰랐던 점이라든가 다시 한번 들어보면 또 새롭게 들렸던 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시네타운 19 헌정 방송 시네타운 3구. 저도 시네타운 19 거기 1화 때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들었던 사람은 아니었고 그 후에 듣다가 이제 1화를 며칠 있다가 들었는데 그리고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가 사실 그렇게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땡기지가 않아서 못 보고 있다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봤을 때 조금 약간 촌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 처음에 그 PD님들이 방송을 할 때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투의 말투 그 말투가 굉장히 저는 좀 시크해 보였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들으니까 또 그때 그 감정들이 막 이렇게 새록새록 떠올랐었는데 진짜 어색하지. 네, 되게 어색해하면서도 되게 하기 싫어하고 또 세 분이 그렇게 친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일로 만난 사이 같이. 네. 네, 처음에 저도 1회를 다시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승훈 PD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재익 PD가 맞아. 저한테 인사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의 바르게 말하는 걸 태어나서 처음 보네.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음악도 네. 막 이상하면 트럼펫 나오는 빰빠바밤빰 맞아.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친하지 않았다라기보다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셋이 앉아서 아마 방송하는 게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어색함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처럼. 되게, 네네 너무 근데 좋게 저는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방송 자체가 처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 거는 애초에.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 컬트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재익 PD가 멘트로 나온 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이재익 PD님의 그 뭐 눈썹 문신, 그러니까 맞아. 말이랑 검색어는 진짜 엄청 나왔었어. 네. 뭐 소설 냈다 그러면서 불러놓고 말 한마디 안 시키고 두 컬투가 막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막 까고 이러는 거는 저는 그래서 알고는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뭐 카시오페아 공주니 약간 뭐 소설도 내고 그러길래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했는데 저는 여기서. 질주 때문에. 질주. 그 책을 보고 약간 일본 소설 같은데 근데 똑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야. 바이준이라는 영화가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 바이준 바이준. 재밌죠. 그리고 하루키 영화 여기저기 막 들어있고. 하루키 정조준 아닙니까? 근데 목포는 항구다 시나리오를 이재익 PD가 썼다는 건 전 지금 알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알았거든요. 예. 그 영화 자체가 진짜 병맛인데 되게 재밌는 그런 영화인데 괜찮았어요. 근데 그 영화가 목포는 항구다가 원래는 되게 느와르적인 그런 거였는데 변주가 많이 돼가지고 근데 각색이 많이 돼서 그렇게 영화화가 됐다고 우리도 방송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때 박철민이 얼마나 싫었을까. 딴 거 다 빼도 그것 때문에 코미디로 보이는데. 그렇죠. 코미디.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심지어 그때 애드립이라면서. 그래요? 박철민 애드립이 그거. 대본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복싱을 하면서 폼을 잡는다만 있었는데 본인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1화를 듣다 보면은 그 1화도 사실 대본이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다는 그런 게 너무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 PD님 그러니까 SBS라는 방송국의 PD인데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그런 감성도 많이 묻어났고 좀 어색해하는 서로 어색해하는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근데, 서로 말을 재밌게 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좀 뜻깊게 하려는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느낌으로 그랬던 부분이 되게 감명이 깊었었고 첫 번째 영화로 선택했던 건축학 개론도 그 당시에 뭐 방송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 정말 그 마블의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개봉하면서 굉장히 극장을 다 어벤져스가 휩쓸고 있었고 이제 이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를 선택하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좀 뭐 아쉬운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리고 그 후에 에피소드들에 비해서 굉장히 방송 분량도 굉장히 짧았던 것 같고 20몇 분이었나 30분이었나 그래서 그래 아마 개소리도 아니요, 없었고 한 시간. 한 시간 네, 맞아 네, 한 시간 그렇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후에는 뭐 거의 2시간씩 그쵸. 네. 진행을 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건축학개론 영화 다들 보고 오셨죠? 아니요. 저는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정민이 형 안 봤어요? 나는 방송한 지 어제 알아가지고 오늘 옵적으로 들었다니까. 그래도 예전에 봤을 거죠. 옛날에 봤죠. 네. 그 보니까 영화 얘기로 좀 하자면은 그 영화의 주인공 승민이가 96학번인 걸 9697 때였을 아니, 거야. 아니 97은 아닌 것 같고 94 아니에요? 96 94? 96이야. 내가 96이에요. 어제 봤어. 근데 원래 이게 마로니에 공원 나오던데. 이제 그 위키에 노래가? 트리 위키에서 나온 거는 이제 94로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그 과정에서 96으로 옮겨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영화에 96으로 그러니까. 나와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게. 영화에 정민이 형 96학번이잖아요. 내가 그렇지. 존 씨랑 저 목표가 97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세대라서 공감이 되게 그 많이 됐어요. 기억의 습작이 아니라 귀에서 헤비메탈이 나왔었지. 다 죽여버리고 이런 거 막. 기억의 습작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들어볼래 하면서 수지 같은 사람이 없었나요? 들어볼래 하면 여자가 머리를 흔드는 거지. 사실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 지금 말씀하셨던 기억의 습작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그러니까 영화에 삽입돼서 공전의 히트를 공전의 치면서 히트 말 참 예스럽다. 10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맞아. 단어죠. 장안의 화제는 나중에. 진행도 하자요. 그러면서 굉장히 전람회라는 그 그룹들도 다시 재조명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영화 보면서 그 남자 주인공 누구지? 승민이가 네, 네. 그 서연이한테 그 전람회의 CD를 받고 나서 그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잖아요. 네. 난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약간 그건 좀 억지르지 않나. 아스트라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무튼 영화 아마 이게 지금 이용주 감독님이 불신지옥 이후로 두 번째 만드신 영화로 알고 있는데 이분 역시 연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이 건축학개론이라는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학과에 갔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뭐 학생 때부터 준비한 시나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 충무로 바닥에서 한 10년 정도는 떠돌던 책이라고 해서 뭐 그 PD님들도 그 전에 뭐 책을 봤다는 이재희 PD님도 책을 한번 본 적 있다는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잘 뽑힌 것 같아요. 영화는 잘 뽑혔고 관객도 한 400만 정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관객은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아마 IP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건 아마 계속 재조명되는 영화니까. 그래도 당대 그렇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명하지, 그러니까 유명세가 있는 배우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수지만 좀 이슈가 있었고 아이돌이라서 수지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이슈가 있었지 뭐 어떤 영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슈가 있던 사람은 이재훈 정도? 이제 그쵸, 파수꾼 이재훈 정도. 엄태용 너무 늙었다 뭐 이런 거. 맞아요. 이 당시에 그 저희 또래 결혼하시고 애 놓으신 아주머니들이 엄청 여기에 빠져갖고 이재훈에 빠지고 사실 엄태웅에 빠지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치. 처음에 한강이 만나면 삼촌 같거든. 한강이. 그것도 그분들은 이재훈한테 빠지고 또 이 노래가 다시 뜨기도 하고 하긴 저희 또래 아저씨들도 수지한테 국민 첫사랑이냐 하면서 엄청 그치. 빠지고. 아, 맞아. 내가 그걸 반대하다 욕 먹잖아 맨날. 나는 별로거든. 근데 첫사랑이 그 남자 입장에서 첫사랑에 대해서 딱 가질 때 그 수지 느낌 꽤 있지 않나요, 다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내 주위에는 수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난 얘를 왜 골랐지? 하다가 내가 합리화시킨 거는 한 학년에 한 명 정도 있을 만한 되게 학교에서 예쁜 애 정도 그래서 잘 뽑았구나. 좀 수수하고 뻔한데 있을 만한 애라서. 근데
나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와 난리더라고 아주. 근데 이제 수지가 사실 거기서 뭐 첫사랑이라고 포장은 되지만 쌍년이잖아요. 국민 쌍년이. 아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예요. 자기 본인 스스로 입으로 쌍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수지의 어떤 그 외모보다는 그런 뭐 성격이라든가 그런 좀 자유분방함이 그때 당시에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자들한테는 혹시 오히려 더 첫사랑으로 다가오는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굳이 그 영화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이재훈 배우라든가 수지 배우라든가 그리고 한가인 배우, 엄태웅 배우 이렇게 더블 캐스팅을 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 그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캐스팅 순서가 좀 공개됐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난 이재훈이 네. 제일 처음으로 들었는데. 근데 네. 어제 팟캐스트를 듣다 보니까 엄태웅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아, 네, 엄태웅이 먼저 캐스팅이 된 거란 그렇게 말씀이신 거죠? 얘기를 못 들었는데 나이를 잡은 게. 네, 나이로 잡다 보니까 이제 그 순서로. 근데 아마 이재훈 배우를 이제 이제 나중에 35살 그때로 잡기에는 물론 그 당시의 나이도 이재훈 배우는 맞겠지만 그렇죠. 애땜이 안 들어간다. 왜냐면 이영재 감독은 이제 아까도 존신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인도 건축학과를 나왔고 그런 느낌을 살리고 싶었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 실제로 왜냐면 이야기를 나중에 제가 영화를 보고 팟캐스트 듣고 이제 조금 더 찾아봤는데 기사를 본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 건축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에서 소비되는 인상이 너무 럭셔리하게 나온다. 네. 그래서 좀 더 실제로 나온 사람들을 비춰주고 싶다 해서 아마 엄태웅을 캐스팅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얼굴이 근데 엄태웅 얼굴을 보면은 건축학교는 아니라 토목학교론이지. 목수, 목공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근데 캐스팅이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재훈은 워낙 연기로 유명하긴 했었는데 뭐 아직 신인 그리고 수지는 잘 모르는 사람. 본인 네임드지만 얘가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중간에 뭐 이재훈보다 좀 한 나이가 한 7살 많고 수지보다 많은 사람들 네임드들을 만약에 섭외가 됐다 치면 얘들 둘 이미지가 있으니까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미지를 아래 위로 변화를 힘들고 내가 그대로 가기 싫어도 그 이미지를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근데 수지는 연기에 대해서는 백지니까 어떻게 보면 갖다 씌워놓으면 되는 거고 이재훈은 그때 당시에는 왜 조각미남이 아니었잖아요. 이미지 갖다 씌우면 씌워지는 애였으니까 그렇게 캐스팅 되지 않나 싶어요. 보면. 나는 오히려 4명 중에 수지 배우가 가장 연기가 인상 깊었거든요. 그 사실 엄태웅 배우님도 뭐 연기는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틀에 박혀 있는 그런 클리셰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면 반대로 수지 배우는 아이돌에서 보였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확연히 다르게 조금 더 그런 쌍년자 같은 이미지. 근데 사실 아까 네. 패스벤더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 개봉했을 때 찾아가서 본 이제 연령대를 보면 이미 다 결혼하셨던 분들 이제 중년에 접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보러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팟캐스트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피디님들 부부 두 분이서 보러 가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더블 캐스팅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시간이 흘렀다는 그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너무 확실했네 그럼. 왜냐면 첫사랑을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다들 이제 그 당시에 그때의 생각만 하지 시간이 나서 똑같이 그렇게 머물러 있을 거야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 막상 가서 보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경험담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그 포스터를 보니까 15년 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년의 이제 시간 갭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 이재훈 배우와 배수지 배우를 먼저 캐스팅을 했고 너무 적합한 캐스팅, 정말 저는 딱 맞는 캐스팅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재훈 배우가 지금은 좀 이렇게 몸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보면 몸도 되게 왜소하고 정말 정말 그냥. 정말 군대 가기 전에 그
대학생 남자의 네. 느낌이 너무 공대 남자 느낌이 네. 났고 수지도 거기서 대사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 1학년 때 저렇지만 2학년 되면 이제 맞아요. 화장하면 네. 예뻐질 네. 얼굴이야라고 네. 했을 때 맞아, 1학년 때 맞아. 그 그 정말 맨 풋풋한, 얼굴에 예, 예. 그런 느낌이 정말 너무 잘 맞았고 그래서 그 두 친구를 딱 캐스팅을 해놓고 봤을 때 15년 갭을 이 친구들이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외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했으면 되게 더 너무 억지스러웠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결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잘된 캐스팅인 것 같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배우들을 더블로 한 게 사실 굉장히 독특하다고 그 PD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화에서 결국 한가인 엄태웅보다는 결국 이재훈, 배수지 배우가 엄청 수혜를 입었고 그 둘을 위한 장치였지 그 나머지들. 네, 그들이 그 풋풋한 연기와 풋풋한 모습, 그 풋풋한 첫사랑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난 사람들이 볼 때 그 향수를 건드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됐었고 회자가 되고 뭐 국민 첫사랑도 되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개봉 당시 때 이제 96학번 당시 그 아실 것 같은데 여자 여학생들이 그런 스커트와 플랫 슈즈를 입고 다니지 않았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유행이 아니었고 오히려 좀 시간 2000년대 들어와서 맞아. 유행이었는데 첫사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1학년 그치. 음대생 약간, 어떤 이미지로 이제 그 수지를 그렇게 서연이를 그렇게 꾸민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도 있긴 했었더라고요. 그 당시는 약간 뭐 여학구들도 바지만 입고 다니고 엑스니까. 네, 그치, 그랬다고 그치. 하더라고요. 영화적인 그런가요? 설정이 많이 들어가 그렇게 있긴 입으면 기분이 하지. 좋거든. 그때 무조건 힙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사실 납득이가 가장 그나마 맞아, 그나마 제일 맞는 근접한 그 시대에 나도 그렇게 입고 근접한 다녔어. 헤어스타일이나 근데 가장 저는 근접- 납득의 패션을 보면서 저렇게 입고 다니면 아무리 조정석이라도 잘생겨 보이지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입고 다니셨다고요? 그렇게 입고 다녔어. 그땐 그게 제일 핫한 맞아, 거였으니까. 제일 핫한 거였어요. 진짜 그때 당시 뭐. 이재훈은 정말 그때 찐다같이 입은 거 진짜. 이재훈의 복식은 사실 그 시대라든지 이런 걸 뛰어넘는 뛰어넘는 거지. 지금도 가면은 찐따들 그렇게 대학교 가면 그런 친구들 있고 진짜 영어로 네 글자를 그냥 NERD야 너도야 진짜. 너드 패션인데 그 이제 영화 보면은 그 게스 티셔츠가 나오잖아. 근데 제우스. 그 제우스 티셔츠가 나오잖아. 실제로 많았어. 그러니까 알파벳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많았잖아요 우리 때는. 그리고 굉장히 그게 회화되기도 했었고 그런 짝퉁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그런 재미를 그때 그런 추억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고 영화 얘기를 다시 하자면.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헌정 방송 시네타운 3구